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말만 들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최근 자율신경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환자 개개인의 양상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일관된 치료를 하여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교감신경 과항진 타입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사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분류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전반적 기능 저하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의 증상,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회복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율신경계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자율신경 장애 양상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전기차에 비유해보면 교감신경은 엑셀레이터와 같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와 회생제동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회생제동은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 즉 배터리로 충전시키는데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교감신경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요. 소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고 작동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주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전기차와 같습니다. 엑셀레이터, 즉 교감신경을 밟아도 파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회생제동, 즉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작동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더 축적하겠다고 회생제동이 너무 심하게 걸려 있으면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배터리 충전을 제때 하지 않아서 바닥이 난 상태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적 기능 저하형의 자율신경 장애 상태입니다.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에너지와 활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전기차에 배터리 경고등이 켜진 채로 운행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저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큰 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초기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교감신경도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반적인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쉬지 않고 계속 고속으로 회전시키다가 결국 엔진이 과열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이러한 상태의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들, 특히 과도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근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회복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면인데요. 양질의 수면은 자율신경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교감신경의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불규칙한 수면 패턴,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서 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자는데도 항상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종종 깊은 수면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파를 측정해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감소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야간근무, 잦은 시차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작동하게 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계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신경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약물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자율신경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필요한 양보다 과도한 혈압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부 심장약이라던가 전립선 약들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잘 설명하고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식사는 자율신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측면에서 보면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12라든가 마그네슘, 철분 결핍이 자율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이러한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 등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와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를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철분 보충만으로도 수년간 지속된 피로감이 크게 개선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생활에서 가장 흔한 자율신경 저하의 원인은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었으니까 보니 하루 1000보도 걷지 않았던데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동 시에 자동차를 이용하고 여가 시간에는 핸드폰을 본다거나 TV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해야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박 변화를 안정시켜 줌으로써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과도한 고강도 운동 역시 자율신경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기능 저하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인 패턴을 이해하면 자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 저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침에 기상하는 것이 어려워서 알람을 여러 번 맞춰도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나더라도 무기력감이 지속됩니다. 이는 아침에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야지 회복이 된다거나 때로는 하루 종일 또는 이틀이 지나도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는데요.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 감소하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우울해하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아침에 가장 심하고 오후나 저녁에 다소 나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라면 자율신경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몸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순환계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나 흐릿한 시야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교감신경이 혈압을 적절하게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도 문제가 있어서 손발이 항상 차갑다거나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위에 민감한 타입을 보이게 됩니다.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는 느낌을 가진다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또는 변비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서 감기나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신체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검사상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제대로 하여서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저하 상태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율신경 저하에 대한 약물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교감신경의 자극제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 미도드린과 같은 약물을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증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의 항우울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네프린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 교감신경 활성을 돕고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양 보충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타민 B 복합제라든가 마그네슘, 철분 등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검사에서 결핍이 확인된 경우라면 반드시 보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상 의사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특히 다른 약물들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약물 치료는 원인 해결보다는 약간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 저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대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취침 한두 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기기들, 핸드폰이나 TV 등을 보지 않는 것이 좋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한 21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소음과 빛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운동법인데요.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 트레킹이나 산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자율신경의 균형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가와 같은 신체와 호흡에 집중하는 운동도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에서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교감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당이나 가공식품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B,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법은 자율신경 안정에 매우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 균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초간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4초간 내뱉는, 이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뇌의 각성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조절 방법들은 약물 없이도 자율신경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만약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저하된 것으로 단순한 피로나 게으름이 아닌 실제 신체적 기능 장애입니다.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방전된 전기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충전과 시스템 재균형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수면,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저의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자율신경 회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